문재인 케어로 불리던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5년간 시행됐던 정책이 크게 달라지면서 의료계와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건강보험 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최근 정부가 계속 그간의 건강보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가안이지만 대책이 나왔고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보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발언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간 건강보험 강화로 의료비 혜택 보신 분들도 상당수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걸까요? 네, 먼저 이제 진료비 부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예.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이제 진료비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 보장이 되면 본인이 환자가 다 내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겁니다. 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하지만 이 의료 보장이 많이 되는 만큼 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남용이 문제라는 건데 지금 건강보험 강화로 재정이 파탄났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재정은 사실상 당장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문제의 화살을 재정에 돌리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파탄이 난 거는 아니거든요. 네. 문케어로 생긴 재정 누수 금액은 2천억 원대인데 이게 건강보험 진료비 한 해 예산인 100조 원 수준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건보 누적 적립금도 살펴보면은 과거랑 비슷한 한 20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재정 자체를 파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가격이 비싼 MRI라던가 이제 초음파 검사에 건보가 적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해당 검사를 많이 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재정 자체의 문제보다는 구조의 문제인 거죠. MRI와 초음파 진료비만 4년 사이에 1,800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파탄 얘기는 좀 자극적으로 뽑아낸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MRI나 지금 초음파 이런 부분에서는 검사가 좀 과도한 게 사실이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너도 나도 해주면은 다 해주다 보니까 가서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고요. 네. 익명을 요구한 한 영상의학과 의사 A씨는 문케어 이후에 쓸데없는 검사가 너무 많아졌다. 동네 병원은 급여가 되니까 무조건 찍는 상황이 나왔다. 대학병원은 검사가 늘어나면서 의료진 업무 과다는 물론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가 오히려 예약이 늦게 잡히고 판독도 빨리 안 됐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글쎄 뭐 환자가 굳이 MRI, 초음파 뭐 여러 번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들이 좀 과도하게 진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의사들을 좀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의 어떤 관리 체계 같은 걸 좀 바꿀 문제이지 환자들 보장을 좀 축소하는 게 맞는 해법인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케어 폐지로 좀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지 정부 건강보험 개혁안의 핵심 내용들 지금부터 고영욱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한 최종 대책에서 일부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우선 초음파와 MRI 검사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행검사인 신경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도 뇌나 뇌혈관과 같은 최대 3개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경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야지만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나 MRI 검사는 의료적 필요성을 신중히 따져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또 지난해 한 사람이 하루 5번꼴, 1년간 2,000번 넘게 병원을 드나든 사례도 있었죠. 앞으로 하루에 2번 이상 병원에 가게 된다면 병원비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365번을 넘어선 외래 진료에 대해선 현재 평균 20%인 본인 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중증 질환처럼 의료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암이나 희귀 질환 진료 시 합병증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줬는데 이것도 덜 아픈
그러니까 경증인 합병증에 대해선 지원해서 빼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병은 가급적이면 이제 동네 병원에서 가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돈을 돌려주는데 가벼운 병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이런 비용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자격도 강화합니다. 지난 2020년이죠.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한 외국인이 입국하자마자 한국인 사위의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평소 앓고 있던 병을 치료하고 출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9천만 원인데요. 앞으로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는 국내에 들어오고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응급진료나 분만, 소아진료, 심혈관 질환과 같은 어려운 수술 등에 대한 의료진 보상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병원을 찾아 떠돌지 않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네, 고영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이게 아직 시행안일 뿐이지만 실제 시행이 된다면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텐데 의료계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낭비되는 재정이 분명히 있고 이런 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 생명에 직결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좀 더 분배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윤통이 이야기한 개혁 내용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네. 다만 현재 건보 제도에서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면 폐기를 한다거나 새로운 제도를 갑자기 어느 날 순간적으로 막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조금 혼란을 가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입장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인 박수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미 시행을 했던 이제 급여 부분을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또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문제 소지를 병원에 다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단계적으로 좀 협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협의를 하고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시행하면 의료비 부담이 좀 확 늘어날 테니까 당혹스러울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곳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확정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혁안에 따르면 건보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약가 인하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중소형 제약사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하현수 유한타 증권연구원은요. 대책안을 살펴보면 요건에 따라서 복지약 등재 시 최대 22.5% 약가를 인하하는 적용 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에 복지약 비중이 큰 중소형 제약사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약가 인하의 중소형 제약사들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고 브리핑 내용 보면은 MRI나 또 초음파 같은 경우도 좀 보장이 줄어들 것 같던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많이 찍는 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 예. 현재 병원들이 쓰는 영상 장비는 국내 장비보다 지멘스 헬스케어, GE 헬스케어, 필립스 헬스케어 같이 해외 업체들 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 메디슨이나 JW 메디칼 같은 국내 업체들은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당분간 추이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큰 영향이 없다는 증권가 분석도 있었습니다. 오병영 한양증권연구원은 건보 지원 축소로 환자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병원에서 처방은 계속 나올 수 있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 주가 측면에서 사실 문재인 케어 초기 때 치과 관련주가 좀 수혜 업종으로 꼽히면서 잘 갔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 악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과거 문케어 수혜주가 정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던가 덴티움, 디오, 바텍 같은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조금씩 움직였는데요. 예. 이제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부담금이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건강보험이 대폭 달라질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저희가 과거의 문케어 정책이 모두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견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완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후 최종 대책이 나왔을 때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임플란트 관련주에 큰 악재가 되는 것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 편입니다. 네, 사실 뭐니 해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의 최대 수혜주는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보장률이
65%, OECD 평균이 80%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축소한다. 이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수진 기자였습니다.